매주 월요일은 국내 정치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고 통찰해보는 시간 갖고 있죠. 정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늘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정치 분석가이신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 대표님, 저희가 그동안 이제 야당 비판도 좀 하고 여당 비판도 쭉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제가 듣기로는 이 청와대의 어떤 메시지 관리와 태도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엔 청와대 차례입니까? 아니, 저는 정치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네. 그 비판하는 게 그 네. 주업이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도록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 예. 네. 그 뭐 물론 언론, 이 방송은 네. 뭐 네. 비판하는 게 네. 주 업무지만 네. 제가 나와서 이렇게 분석하고 네. 저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건 조언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네. 뭐 비판의 목적이 네.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조언이지만 어쨌든 비판을 통한 조언이겠죠? 네, 농담이고요. 자, 청와대에 요새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장 어제 뭐 이건 해프닝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할 때 경호원이 기관단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 노출됐다. 이걸 이제 하태경 의원이 지적을 하면서 어제 하루 동안 굉장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경호 전문가들의 의견이 서로 좀 엇갈리더라고요. 어떤 경호 전문가는 정상적인 일이다. 매우 정상적인 일에서 문제 삼을 게 하나도 없다. 또 어떤 전문가들은 아니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총을 노출한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별거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니까 예. 뭐 제가 이게 그 경호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뭐 답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예. 결국 뭐 청와대가 되든 예. 여당이든 야당이 정치권은 네.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치 컨설턴트로서 제일 많이 해주는 조언은 예. 이슈가 발생할 때 네. 그 이슈보다는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 태도를 보고 아.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지지를 하거나 지지를 철회하거나 예. 하거든요. 사실 지지를 한다는 게 이성적인 판단의 결과라기보다는 감성적인 어떤 태도의 산물이다.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치 문재인 전문가들은. 대통령도 예. 사실 야당 때나 대통령 후보 때 그런 태도가 굉장히 예. 평가를 좀 높게 받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건데 예. 지금 지금 청와대와 관련돼서는 이제 예. 그 두 가지 예. 그 우려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는 모든 거를 다 반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반박하려고 하는 그런 예. 강박증이 좀 있는 것 예. 같고요. 예. 그러니까 비판이 있으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든 뭐 감정적으로든 일단 반박하려고 한다. 근데 그보다 두 번째 더 안 좋은 건 이 전 정권과 비교하거나 네.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청와대도 그렇고 예. 민주당도 그렇죠. 종종 있죠. 이번 예. 포항 지열 사건도 예. 조정식 그 정책위장이 나와서 예. 그 어쨌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예.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예. 우리가 어떤 지금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다. 예. 어떻게 지금 조사하고 있다. 그게 먼저인데 예. 이제 그 어쨌든 뭐 그분이 그 얘기만 하지는 않았겠지만 예. 이 전 정권 탓이다. 예. 전 정권도 이런 걸 했다. 예. 전 정권은 더 했다. 예. 이렇게 나오는 게 그렇죠. 조금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예. 이슈를 다룬 태도에 있어서 조금 이 청와대가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비판이 나오면 네.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한 발 좀 떨어져서 여유 있게 그런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예. 예. 그렇지만 하고 이제 예. 설명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번도 뭐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그리고 그 과거와 상관없이 예. 이런 거는 뭐 경우가 뭐 경우에 필요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예. 그건 또 더 주의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렇게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너무 정색을 하고 이걸 예. 이제 반박하니까 예. 조금 더 그런 데서 오히려 더 점수를 잃는 게 아닌가. 근데 뭐 이제 기관단총 해프닝뿐만 아니라 뭐 다른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 외교 결례, 말레이시아 외교 결례 논란도 있었고요. 인사말을 인도네시아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말레이시아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쓰는 인사말을 했다. 이런 외교 결례 논란도 최근에 있었고, 뭐 이것도 사실은 뭐 이제 뒤늦게 이제 해명이 나온 것을 보면 팩트 체크 기사들을 보면 아니 뭐 양쪽에서 다 쓸 수 있는 인사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왜 대표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유가 없을까요? 이런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일들에 대해서도 예. 글쎄 그거 이제 저도 이것도 이제 외교 문제니까 예. 외교 프로토콜도 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 보면 체코 갔을 때도 조금 뭐 체코슬로바키아 그렇습니다. 잘못 썼고 이미 없어진 나라 이름을 캄보디아에 예. 가서도 네. 다른 나라 사진을 좀 올리기도 하고 예.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인사말까지 해갖고 이게 많아요. 근데 이게 절대량으로 보면 과거에도 사실 과거 정부도 이런 그 실수들이 뭐 많았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근데 그게 다 보도되지 않고 어쨌든 뭐 해프닝으로 지나가고 그런 건 나중에 보면 무슨 뭐 자서전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후일담으로 나오는데 맞아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걸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반박하려는데 이번에 뭐 이낙연 총리가 적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비판 나오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문제예요. 청와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혼선이 좀 있었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그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기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좀 더 증폭된 건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그 의전을 맡았던 행정관 탁현민 전 행정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했죠. 한마디 했어요. 이게 뭐 그런 비판이 좀 얼척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SNS에서 좀 그런 거는 좀 이게 그 국가 야당도 아니고 지금 국정을 끌고 가고 있는 중심 세력이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품격도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중심 국정 중심 세력이면 어떤 그런 비판도 다 반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여유 있게 좀 하면 그 과거 정부의 문제지만 우리 정부에서 고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여유가 좀 없네요. 근데 이제 4512번님께서 이런 반론을 주셨어요. 청와대가 여유 있게 인정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해줘야 하는 거겠죠. 언론에서 물어뜯기밖에 안 하니까 청와대에서 진실을 말할 수밖에요. 한마디로 이제 청와대가 제기되는 그런 논란에 대해서 억울해할 것이다 이런 거죠. 왜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정부에도 그런 실수가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언론들이 뭐 이런 것 좀 조용히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혹하게 물어뜯는 거야. 이런 생각을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비판하실 수 있는데 그 신문 찾아서 보세요. 옛날 신문? 다 어느 정권이든 다 했어요. 다 이렇게 군사 정권 때 뭐 그걸 뭐 폭력적으로 못하게 할 때는 빼놓고는 되게 언론은 속성상 그 계속 뭐 뉴스거리를 찾고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비판해 왔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 좋아하고 트집거리 찾아내고 이제 그런 것이 꼭 좋은 거냐? 그런 정치 문화나 이게 언론 문화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뭐 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런 거는 그 변수가 아니라 상수거든요.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상수기 때문에 그 언론이 그렇게 비판한다는 걸 전제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게 그 국민의 마음을 사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제 그런 거를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현재 청와대는 약간 언론에 대한 뭐랄까요, 어떤 피해의식이랄까요,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피해의식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은 그런 건 어쨌든 상수니까 그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그 환경 안에서 어떤 게 더 지혜롭게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이냐.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고 촛불 정권이고 탄핵 이후에 들어선 정권이고 그렇습니다. 들어와서 과거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적폐를 청산하고 있는 정권이고 그러면 모든 기준이 과거와는 좀 달라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는데 과거 정권도 이렇게 했다. 우리만 그런 거 아니다. 이러는 것이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경험했고 그리고 지금도 뭐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고 이런 상황이면 그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봐야 됩니다. 모든 거의 기준이. 그러니까 각별하게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과거에는 용인됐을 것도 뭐 이 정도 다 했던 건데 이제 그게 안 통하는 거죠. 왜 그걸 안 하겠다고 그 선언하고 나라다운 나라나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출범한 정권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예.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 그런 점에서 조금 기준점들을 좀 높게 설정하는 게 좋겠다. 스스로 기준점을 높게 설정하고 뭔가 여유 있는 태도를 갖고 너무 반박에만 몰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뭐 예. 좀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오늘인가요? 예, 오늘 이제 영장 구속 실질심사 영장 실질심사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정권 출범 2년도 안 됐는데 예. 장관 지낸 분이 지금 구속 기로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뭐 체크리스트라고 처음에 이제 청와대가 얘기했었는데 이것도 과거랑 비교해 보면 달라진 기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이게 국민들한테는 예. 우선 사과를 하고 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인정하고 예. 인정도 사실 잘 안 예. 하고 어떤 예. 잘못이든 사과도 잘 안 하고 책임도 잘 안 지고 그러는 것이 예. 좀 눈에 보여요. 근데 예. 정치는 예. 이기고도 뒤로 가고 예. 지고도 앞으로 가는 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민심을 얻는 거는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에서 지면서 앞으로 계속 갔잖아요. 네, 네. 꼭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예. 민심으로 또 멀어지면 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져주는 게 이기는 거라는 얘기 우리 흔히 네. 하잖아요. 예. 그런 여유를 좀 청와대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그 김태우 전 청와대 수사관이 제기했던 환경부 산하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들의 블랙리스트, 이제 야당에서 주장했던 블랙리스트고 여당에서 얘기한 체크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구속영장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7781번님이 이런 의견 주셨네요. 박성민 대표님 의견과 비슷한데 전 정권과 다른 걸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내로남불이라고 정부가 나는 조금 했어 이런 걸 보면 너무 실망입니다. 큰 그림을 보는 정부를 기대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내로남불에서 내책남불 이게 나왔잖아요.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적폐청산하면서 예. 기준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이게 뭐 달라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정권과의 국정에서. 근데 과거 정권도 이렇게 네. 이걸로는 이제 네.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과거야 달라야 한다. 그럼 어떤 점에서 정확히 지금 그럼 청와대에 만약에 홍보수석으로 계시다면 어떤 저는 이제 하시겠습니까? 정치인들한테 컨설팅할 때 네. 제가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모든 걸 반박하고 이기고 이렇게 예. 조언하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결국 그거 아예 대응하지 마라. 그러니까 대응을 예. 하더라도 예. 이슈보다는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얼만큼 책임감을 갖고 있느냐. 네.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느냐, 예. 비판에도 겸허한가 예.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비판이 오면 예. 원바운드로 여유를 갖고 예. 충분히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네. 자, 야당 여당에서 오늘 청와대까지 저희가 한번 비판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많은 악플이 예상이 되네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 분석가이신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 함께했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